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 해결 활동 계획하기라는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만화 영상을 보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다인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친구랑 나를 자꾸 비교하셔서 속상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공부 잘하는 노수랑 비교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요즘 동생 때문에 속상해. 동생이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니까 내가 동생을 강제로 나가게 했더니 동생이 부모님께 일러서 부모님께 혼났어. 그래도 넌 그런 동생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난 동생도 없고 부모님도 늦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만 계속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가족들끼리도 정말 많은 갈등 상황이 있구나.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다인이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다인이는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다른 친구랑 자꾸 비교를 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른 갈등도 있었죠?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가 없으면 갈등으로 인해 더욱 사이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매듭풀기를 해보았나요? 엉킨 실의 양쪽 끝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매듭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매듭을 풀려면 힘을 빼고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매듭을 풀어낼 수 있겠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매듭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풀려면 힘을 빼야 하듯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띠앗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바람직하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띠앗 활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띠앗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바르고 좋은 일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띠앗 활동은 띠앗이 우리 반 또는 친구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띠앗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띠앗이 누구였는지를 짐작하여 친구들이 찾아보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럼 띠앗 활동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띠앗의 임무 정하기입니다. 우리 반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갈등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띠앗 임무를 정합니다. 둘째, 모둠 나누고 띠앗 뽑기입니다. 학급을 2개 이상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한 명의 띠앗을 뽑습니다. 우리 모둠의 띠앗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띠앗 임무 실천하기입니다. 띠앗은 주어진 임무를 실천합니다. 우리 모둠의 띠앗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모둠에게 띠앗의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모둠 친구들이 띠앗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은 띠앗 찾기입니다. 일주일 후 띠앗 활동이 끝나면 다른 모둠의 띠앗이 누구인지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띠앗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그럼 학급에서 띠앗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띠앗 활동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모둠에서 띠앗으로 선정된 친구만 띠앗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친구들이 모두 띠앗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 칭찬 메시지를 보내거나 학급 누리집에 칭찬 글을 쓰는 활동을 하는 등 실생활에서도 꾸준히 띠앗 활동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띠앗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훌륭한 생각이네요. 잘 활동해서 멋진 학급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띠앗 임무 정하기를 실습해 볼까요? 띠앗이 해야 하는 활동 중 공감과 존중에 대한 임무를 정해봅시다. 어떤 임무가 좋을까요? 친구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활동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공감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공감과 존중의 임무는 긍정적인 말해주기, 바르고 고운 말 쓰기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인권 존중에 대한 임무는 무엇으로 할까요? 만약 누군가를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활동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별하지 않기 활동 좋네요. 인권 존중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버 예절에 대한 임무는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급 누리집에 친구를 칭찬하는 글을 쓰는 임무가 좋을 것 같아요. 남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쓰는 친구에게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는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두 가지 활동 모두 사이버 예절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준법에 대한 임무는 무엇으로 할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학급 규칙 잘 지키기 어때요? 등교 시간 잘 지키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해보면서 멋진 띠앗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갈등 상황 해결하기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